오늘은 지역적으로 핫한 광교 신도시의 상가가 경매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광교 신도시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광교 신도시는 누구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지역 중에 하나죠. 이런 지역적으로 핫한 곳에 상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핫한 지역에 있는 부동산, 즉 상가는 과연 좋은지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3 타경 58406 물건입니다. 광교 중흥 S클래스 아파트에 있는 상가고요.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으로 15.91평입니다. 감정가는 4억 5,900만 원이고요. 1회 유찰되어서 3억 2,130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광교 안에서도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중흥 S클래스 안에 있는 상가입니다. 상가의 외관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좋아 보이시나요? 만약 여기에서 이 상가가 좋다고 느끼신 분들은 이번 영상 정말 잘 보고 계신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지 않고 투자하셨다면 큰일 날 뻔했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가를 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건 절대로 지역을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가를 아파트 보듯이 지역적으로 접근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서 그런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가의 본질적인 용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상가의 본질은 결국 장사를 하는 곳이고, 이 말은 즉 상가를 이용할 만한 사람들이 많아야 장사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돼야 그 상가는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상가를 지역으로 판단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이 좋으면 상가를 이용할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지역이 좋지 않다면 상가를 이용할 만한 소비자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건 대충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국 상가는 지역과 상관없이 상가를 이용할 만한 소비자가 많은지 적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상가를 볼 때 체크하셔야 할 건 이 상가를 이용할 만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보다는 이 상가를 이용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게 100배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바로 경매 물건 상가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가를 이용할 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분석할까요? 바로 지도로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가의 기능은 본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상가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이 상가를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수요는 제한적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아파트의 세대수 2231세대와 옆에 붙어있는 오피스텔 세대수 정도가 이 상가를 이용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상가를 이용할 만한 사람들을 첫 번째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건 상가의 공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가의 공급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흥 S클래스에 있는 상가의 개수는 호실로만 따져도 613개나 됩니다. 대충 봐도 너무 많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상가를 이용할 만한 소비자들 숫자에 비해 상가의 공급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상가가 공실이 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이 상가들의 임차가 전부 맞춰지려면 시간이 많이 흘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차가 전부 다 맞춰진다고 해도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임대료를 온전하게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공급까지 파악하셨다면 이 다음으로 해야 할 게 바로 이 상가의 가치 판단인데요.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 금액이 적절한지, 우리가 이걸 낙찰받으려면 얼마를 적어서 내야 할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상가는 제 기준에서 시세 조사를 아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시세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저렴한 금액에 이 상가를 낙찰받는다면 조금이나마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굳이 입찰을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단순 상가의 공급과 상가를 이용할 만한 수요만 봐도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장사가 잘 되기가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상가 안에서도 장사가 잘 되는 업종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상가에 그런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장사가 잘 될 것이다, 그런 확률은 좀 많이 적어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패스하는 걸 선호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총 정리해보자면요. 이런 상가를 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건 지역을 보지 말고 상가를 이용할 만한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상가의 공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까지의 과정을 해보고 괜찮다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그때 세 번째 단계인 적절한 시세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가는 두 번째까지의 과정을 했을 때 너무 터무니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세 파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상가라도 싸게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여기서 계실 텐데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저렴하게 상가를 구입한다고 해도 원하는 대로 임차가 맞춰지지 않는다면 상가라는 부동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갖고 있는 동안 대출 이자만 나갈 뿐이죠. 상가는 아파트 같은 부동산과는 달라서 지역이 핫해지고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상가의 매매 가격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상가의 매매 가격은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세는커녕 계속 공실로 나와 있다면 그 상가는 적절한 가격도 받지 못하고 이자만 내면서 갖고 가야 하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 투자를 하실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체크하셔서 이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는 상가들은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가는 한번 잘못 구입한다면 정말 큰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보다도 신중하게 분석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 분석한 상가가 임차가 무조건 맞춰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 부담이 있는 상가는 애초에 피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좋은 상가와 좋지 않은 상가 투자에 대해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